소재민의 무패 전략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짚어주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삼성전자 241선 돌파 여부 이번 주에 봐야 된다. 61,700원, 600원 오늘 돌파가 됐다가 이내 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 봉으로 61선 지지 여부 보자 하셨는데 아슬아슬했네요. 네네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지지선 이탈 여부만 체크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자, 그 지지선을 30분 봉에서 61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짧게 이탈을 하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일전에도 보시면 30분 봉에서 한 두 호가 정도, 1시간 정도는 이탈하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30분 봉에서 61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241선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61,700원 이 자리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했는데 오늘도 문만 두드리다 돌파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에서 삼성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저항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랑 저항 문만 두드리면서 끝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이라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금요일 날 종가를 지켰는데 뭐 월요일 날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무너진다 한들 한 번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자리를 올라가만 준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뭐 일정보다는 박스권 구간 자체가 좀 높아지긴 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1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지부진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지부진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또한 여기서 3,100선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구간을 올라가기보다는 코스피 지수도 운 좋아야 횡보 아니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보셔도 뭐 사실 뭔가 악재가 있었다거나 뭐 대형 업체가 터지고 막 글로벌 증시 빠지고 막 미국 증시 빠지고 이랬으면 그래서 빠지나 보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오늘 국내 증시 빠지는 거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네이버랑 카카오 이쪽이 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지는 거지 왜?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시장 이슈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할 때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실제로 전쟁이 끝났다, 휴전이다, 이제 곧 있으면 핵격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재료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뭔가 시장이 항상 이슈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끝나는 상호 관세 말고 또 이슈가 뭐가 있지?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뭐 후임 뭐 이제 조만간 바뀔 거란 얘기 나오고, 파월 의장도 뭐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딱히 이슈라고 한다면 2주 뒤에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는 사실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즉 시장은 부정적인 이슈만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 뭔가 이슈가 없고, 그렇다고 뭐 산업 이슈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보다는 이제 시장 이슈도 없겠다, 곧 있으면 상호관세 이슈 나올 텐데 이왕이면 그냥 수익권인 건 좀 정리할까? 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 이쪽이 뭐 악재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왔을 뿐인데 이게 투매로 이어지면서 확 밀린 거죠. 자, 그렇게 카카오랑 네이버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가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무너지니까 뭐 있나? 이러면서 이제 투매에 동참을 하고, 가뜩이나 시장 이슈 없으니까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막 살아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낙폭은 뭐 일단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 시장 이슈라는 게 다음 주에도 예정된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면 바로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종료기 때문에 지금 점점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약간 경계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거. 그래도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일 미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일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진짜 저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미증시가 19,100포인트에서 21,100포인트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소리에서 한번 무너졌다가 지금 그 자리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V자 반등으로.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과거랑 비슷한 주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건데 이번에 나스닥이 이걸 돌파하느냐 마냐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금요일 날 기준으로 나스닥이 과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전에 저항을 뚫고 위로 새로운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상호간세에 대한 불안감보단 오히려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상호간세 유예 안 하고 조금 더 유예하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그거 협상으로 정신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상호간세에 대해서 좀 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19,700 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 시작해서 시장 지수는 나스닥도 19,000 적게는 19,100포인트, 많게는 18,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조정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1,100포인트 위로 끝나냐 마냐 이것도 다음 주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시장만 놓고 국내 증시 봤을 때는 30분 봉에서 60일선도 어떻게 또 지켜준 것 같고 또 시장 빠지니까 매수세 유입도 어떻게 좀 된 것 같으니까 아마 앞으로 시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저항 돌파 못한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1,100포인트 돌파 못한 건 똑같아요. 아직 시장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건 하나도 없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8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자리를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갭자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갭자리 메꾸는 하락 오늘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이 내일 정말 힘을 내줘서 8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전히 8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걱정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물론 그래요. 뭐 조정이 나온다 한들 어차피 시장은 단순 조정이에요. 뭐 그 조정이 막 정말 과거처럼 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이고 고점을 위한 흔들기에 불과할 겁니다. 다만 그게 문제예요. 어차피 고점을 갱신한다는 건 알아요. 코스피 결국 3,300 갈 거고요. 3,400도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는 조정이 단순 조정인 것도 알지만 최근의 상승폭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단순 조정의 폭 자체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 빠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5% 빠질까요?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 5% 빠지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뭐 7, 8%에서 많게는 뭐 13%, 14%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순 조정이라는 걸 알지만 이 낙폭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단순 조정인 걸 알아도 계좌가 망가지고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결국 시장 지수가 3,100을 다시 돌파한다 한들 이게 밀렸다 왔는데 분명히 난 여기서 샀고 이게 찍고 반등을 해서 다시 과거 지수로 왔는데 내 종목은 왜 아직도 손실이 마이너스 7%지?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점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절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적정 현금은 코스피 30분 봉에서 60에서 완벽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 15% 정도면 가지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3,030 뭐 이렇게 종가를 봤더니 확실하게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을 15%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좀 늘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늘리라는 거예요. 미리 늘리지 말고 보고 그때 가서 뭐 6월 달에 여러분들 좀 수익 좀 많이 생기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좀 반납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하는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2,930포인트 정도. 이 부근에서 올 때까지는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현금 쓰지 말고
하고 그냥 코스피 2,900 한 30, 40포인트까지는 그냥 꽉 쥐고 있는다. 이 생각으로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시장 이야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금 비중 적정한 선에서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비중대로 좀 전략을 짜 보심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AS 난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소재민 전문가님의 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특징 섹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궁금해하는 게 카카오 네이버 아닐까요? 카카오 네이버 이거 빠지는데 못 잡았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갈 것 같아서 위에서 따라가 보신 분들은 지금을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이라도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AI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의 격퇴말을 타서 움직였다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량주에 대한 기대가 관심이 커지면서 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뭐 이렇다 할 악재도 없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너무 기대가 과하다. 뭐 사실 이런 이유로 빠졌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볼 때 특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로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어요. 월봉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차트는 월봉으로 볼 것.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을 보이면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전에 일단 항상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세라는 건 항상 하락 추세가 나오면 중간에 횡보가 나오고 다시 하락을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월봉상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중간에 횡보 나오고 이 횡보상 박스권 상단을 뚫고 이제 상승 추세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이 아니죠. 월봉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절반까지는 원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여기서 매도세가 나와서 지금 월봉상 60일선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카카오 좀 많이 빠졌다고 느끼겠지만 카카오도 월봉상 120일 저항, 60일 저항에 낮아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할 만한 재료가 현 시점에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오늘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는 지금 주봉 저항하고도 동일하죠. 그럼 카카오랑 네이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다시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가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실 지금 61,000원에서 62,000원 라인 있죠. 그 자리가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주봉상 볼펜 상단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는 돌파가 되게 힘든 자리지만 돌파하고 나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봤을 때 카카오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카카오 1차 진입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죠. 주가에서 빈 공간 갭자리는 메꿔요.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재 갭자리가 어디 있죠? 55,000원에서 56,000원 선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죠? 일봉상 볼펜 상단 자리요.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62,000원 정도, 62,000원, 61,000원 요 라인 구간이 1차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2차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갭자리를 메꾸고 볼펜 상단 자리가 있는 55,000원, 56,000원 라인이 2차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보초병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라인 밀렸을 때 이 라인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카카오가 더 빠졌다? 그러면 카카오 회사 방향을 보고 절하고 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추세를 바꾸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과열됐던 RSI 지표가 다시 과열을 푸는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에 관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1,000원, 62,000원 요 라인 구간이 1차 매수 타점이고 밀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산다. 여기서 힘을 좀 더 준다. 본대는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카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정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정말 코스피가 2,900 70 이렇게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라고 별 수 없어요. 카카오도 결국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매수를 할 때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대 매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만 여러분들이 잘 나눠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요 두 포인트를 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추배 타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가는데 어려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9만 원 정도 한번 볼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 밀렸을 때 기회 삼아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카오,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터 어딜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에서 호실적을 냈고 거기서 호실적을 낸 이유가 HBM 반도체 때문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랑 좀 사이가 틀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의 PC본더 HBM 필수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저항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일단 99,000원에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이 갭자리를 노리고 들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구간이 펼쳐진 거거든요. 241선. 이 강력한 저항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갭자리는 무조건 메꿔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메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늘 여기 맞고 여기서 저항 삼아서 밀려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럼 위에 아직 하나 더 살아있거든요. 한 11만 9천 원, 12만 원 정도의 갭자리가 하나 더 살아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12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보면서 다시 재매수 구간이 가능합니다. 재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장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94,000원, 이 93,000원, 이 9만 원 라인 이탈할 가능성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 구간 있죠. 한 91,000원부터 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한 2회에서 3회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12만 원 보면서 중간중간 일정 수량 갖고 사고 팔고를 끌고 가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HBM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그 호실적, HBM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특징주 한미 반도체까지 챙겨봤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 정보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시죠?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보방에서는 제가 글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보통 시장이 빠지고 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 여기까지 가면 밀릴 가능성 높다. 코스피 3,100 정도 선까지 가면 월봉상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타익 실험 나올 가능성 높다. 이 얘기를 제가 코스피 3,000부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은 좀 짧다 보니까 그걸 다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정보방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채팅도 치시네요. 멀티가 되는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보방으로 다 넘어오세요.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패 전략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